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전 11시까지만 해도 오늘도 역시 힘들 건가 싶도록 정말 변동성 극심했던 시장에 또 V자 반등 그려내는 기세가 확인됐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따라줬는데요. 그래서 잠시라도 가슴을 좀 쓸어내릴 수 있는 휴하고 좀 쉬어갈 수 있는 시장 오늘 펼쳐졌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는 일단 쉼표가 좀 잠시 찍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또 오늘 같은 이 회복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쏟아질 이 실적 발표에 나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고민이 좀 만만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의 지금 포지션 선정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구간인데요. 수익에 더더욱 가까워질 접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전략 저희와 함께 또 탄탄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락장이건 상승장이건 탄탄한 전략 확실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데요. 오늘 홍당무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주식부터 ETF, 또 선물 옵션까지 전문가님만의 삼박자 매매법으로 전문가님만의 탁월한 전략을 또 세워주실 거니까 어떤 전략 지금 장에서 가져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만나 뵙기 전에 지금 생방송도 그렇고 또 장중에 함께 하실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QR코드 이미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 영어 링크 통해서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생소하다 하신다면 노란톡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입장하시는 분께는 정말 특별한 이벤트가 함께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선물 옵션 무료 특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선물 옵션이 너무 어려운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더더욱 탁월한 특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 2시간만으로도 선물 옵션 매매가 가능한 강의 준비돼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서 꼭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특강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박스경제TV 실시간 채널에서 저희 지금 생방송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다시 보기 채널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지 또 이야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반갑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지난 5주 전에 제가 하락한다, 인버스에 몰빵하자, 시장 하락하니까 절대로 주식 당분간 사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5주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선물은 348부터 지금 이번에 312.9까지 빠졌거든요. 엄청난 하락을 했죠. 선물로는 거의 뭐 한 37, 8p 정도, 37p가량이 하락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도 많이 증발했죠. 대형주들이 뭐 자동차주 빼고는 전부 다 증발하다시피 특히 2차 전지는 많이 빠졌고 먼저 반도체가 조금 반등을 하면서 조만간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반등을 좀 주도하는 힘은 반도체와 아마 2차 전지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는 조금 더 빠졌다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하락이 끝났고 오늘로써 이제 최저점이냐라고 묻는다면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늘장이 최저점 시그널이고 시장이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기적으로 보면 반등했다가 또 주저앉는 흐름이지 않을까. 제가 5주 전에 하락을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짧으면 올 연말까지, 길면 내년 봄까지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을 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짧으면 올해 연말 정도고 길다 그러면 내년 한 3, 4월 정도까지가 아마 그런 하락 변동성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등 나오더라도 주식의 비중을 많이 채우는 전략보다는 짧고 굵게 칠 수 있는 분은 비중을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라면은 비중을 적게 해서 내가 일정 부분 시세 나면은 팔고 또 한동안 빠질 때 기다리고 이 매매를 주식 입장에서는 하셔야 되고요.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시장은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알지요. 그런데 주로 뭐 합니까? 주식만 하십니다.
주식은 상승해야 이익을 낼 수 있고 하락하면 손해가 나지요. 우리가 주식에서 공매도라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포지션은 하나밖에 없는데 대부분 개인 매매자는 주식을 쌀 때 사서 올라가면 차익을 내고 올라야만 수익이 되는 상품을 거의 거래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가는 이번 5주 동안 급락했던 것처럼 늘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는 게 반복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시장은요, 코스피 시장은 변동성 구간이지 추세장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주가가 빠질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하락 사이클 끝난 뒤에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는 제가 하락장에 어떻게 5주 동안 대응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포지션 제가 상방으로 단기 상방 볼 때는 무엇을 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오늘 여러분께 낱낱이 말씀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전문가님이 시장 말씀을 해주시면서 일단 하락과 또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다.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주간 정말 변동성 극심한 장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님은 수익 낼 수 있는 전략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렇게 좀 하루가 멀다고 마켓 시그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 변동성 장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네. 오늘 그래도 잠깐 숨을 돌리기는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시장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주간 나는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수익 난 냈다. 어떤 방법인지 또 시황을 어떻게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자,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저는 일봉의 하락 추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요날이죠. 여기 인버스, 얘가 인버스라고 하는 ETF인데요. 잘 안 보이실라나요? 예, 보이시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위치에서 2,500원의 인버스를 배팅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다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인버스가 뭔가요? 주식이 빠지는데 왜 수익이 나는 건가요? 대체 걔는 뭔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돈이 많은 세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공매도 쳐요. 그럼 나는 공매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빠져야 이익이 나겠죠.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 세력은 오히려 쇼키지에 의해서 손해가 납니다. 그러면 나 공매도 때릴 거고 돈 많아. 그래서 시장을 완전히 내가 박살내고 누를 수 있어. 조정할 수 있어. 하락할 수 있어. 라는 세력 입장에서 야,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공매도만 하긴 좀 그렇지 않니? 그럼 뭐예요?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 방향으로 내가 이익을 내는,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방향의 이익을 내는 걸 우리가 주식, ETF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ETF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만큼만 인버스가 수익이 나면 저는 좀 약간 속 터져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거에 2배짜리, 내가 주가가 2% 빠져서 난 4% 수익 낼래. 주가가 10% 빠져서 난 20% 수익 낼래. 저는 이렇게 곱하기 2.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하시는 얘기로 곱버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주가가 빠지는 게 확실한 자리에서는 이렇게 곱버스에 저는 비중을 베팅합니다. 보통은 제가 인버스를 사더라도 30% 50% 정도를 넘기지 않는데 이번에는 여러분께 예외적으로 뭐라 했죠? 최소가 50% 베팅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최소 50%, 많으면 100% 몰빵까지 상관없다라고 눈이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드렸던 목표치가 얼마였냐면 3,000원에서 3,200원 사이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2,500원부터 사세요라고 했는데 여기 2,500원 밑에 내려온 날이 하나, 둘 밖에 없어요. 이틀밖에 없어요. 3일째 2,500원을 툭 터치하면서부터 날아갔거든요. 캔들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캔들, 세 번째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2,500원 잡을 때 많이 사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최소 50% 이상은 베팅하셔라. 이때 올라오면서 쭉 시세가 나서 여기 2,850원에서 제가 물량을 70% 덜어내자. 일단 차익 실현하자라고 이야기 드렸고 눌렸다가 올라올 때 다시 올라가는 여기 2,700원에서 2,750원 사이에 다시 남은 비중 50에서 70% 다시 채워라. 이야기 드려서 오늘 지금 올라올 때 아까 2,995원 찍었거든요. 제가 이거 오전에 자료 캡처해가지고 방송국에 송부하느라고 아까 오전 중에는 2,950원이 고점이 여기 나와 있죠. 근데 2,995원 찍었어요. 3,000원에서 한 호가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원래 3,000원 이상까지 보자라고 했던 건데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여기서 7, 80% 차익하겠다. 혹은 나는 단타로 끝내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량 차익 실현하시고 시장 반등에 대비하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인버스라는 건 뭐라고요?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락장이 올 때 내가 면피할 수 있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손해를 내가 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ETF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인버스밖에. 그런데 이 인버스하고 우리가 비례해서 보시면 주가지수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자,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락장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문제는 하락장에 내가 건드려야 되는 종목들이 달라요. 자, 오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주로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락장에서 제가 주식을 하는 방법은 최근에 여러분들께 3주째 뭘 해드리고 있냐면 아침에 단타 관심 종목을 몇 개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5개를 보여드렸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자, 보시죠. 뭐였냐면 YTN입니다. 자, YTN은 어저께 공시가 하나 떴죠. YTN을 유진기업에서 인수하기로 했다라고. 인수 가격은 뭐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그래서 재밌는 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오늘 아침에 유진기업 쪽으로 다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인수하는 입장에서 플러스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인수합병 이슈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수합병을 당하는 회사가 더 작고 규모가 약하고 매출이 작다면 얘 입장에서 호재인 거예요. 얘가 상한가를 먼저 갑니다. 유진기업은 상한가 못 갔거든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걸 흡수해서 야, 이만큼 사업 섹터가 넓어지는 유진이 성장할 거야 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때 우리가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M&A 하는 경우는 안 그래요. 근데 얘가 YTN은 지금 굉장히 적자 기업이었고 이것저것 되게 안 좋은 상태였는데 모 회사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자본 투자를 펀딩을 받잖아요.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것이 일봉인데요. 얘는 11,460원짜리가 얼마 가냐면 5,660원까지 반토막 났었어요. 근데 오늘 갭상승하면서 그대로 말아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 관심 종목을 여러분께 톡방에다가 매일 아침 드리고 있는데 그 단타 관심 종목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시초가 출발하고 나서 5분 안에 안 무너지면 사요. 간단하죠, 되게. 근데 시가가 무너지면 안 사요. 그래서 제 관심 종목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건 떨어지고 어떤 건 오를 거예요. 근데 5분 안에 시가를 지키고 있다면 저는 그 종목을 매수하고 시가 무너지는 건 안 삽니다. 그러다가 시가를 다시 회복하면 따라가면서 매수를 하게 되고 시가 회복하지 못하는 종목은 관심에 넣어놓긴 했지만 난 사지 않는다. 이게 제 매매 원칙이거든요. 그 얘기는 톡방에다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오늘 시가를 지키고 올라간 종목은 관심 종목 중에 YTN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부터 샀더니 얘가 시작하면서 꽤 많이 갭이 떠서 출발했는데 그대로 상한가까지 바로 몰아붙여서 10분 만에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5분 안에 제가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5분 안에 시가가 무너지는 건 포기하셔야 되고 5분 안에 지키면 센 놈은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더 끌고 가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당일 매매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상한가 YTN이었습니다. 자, 그 전엔 또 뭐 있었나 볼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흥구석유입니다. 제가 8시 59분에 여러분들께 이날은 어땠냐면 흥구석유를 말씀드리면서 나인테크랑 두 종목을 얘기했는데 나인테크는 이날 어땠냐면 시가를 뭉개졌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지 않았고요. 흥구석유를 얘기하면서 샀다가 시가에 눌린 목에 샀다가 얘가 요날이었습니다. 요날이었는데 얘가 상한가 하나 둘, 셋, 넷, 4일 연속 오르고 나서 수익률이 우리가 들어간 단가가 9,000원 정도 됐거든요. 9,000 몇백 원이었, 9,600원, 700원으로 기억하는데 얘가 아니군요. 저 밑에네요. 8,000원대 샀네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얼마를 수익을 냈냐면 거의 한 90%, 80% 가량의 이익을 낸 것 같습니다. 굉장한 수익을 냈죠. 얘가 언제냐면 이날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차트를 보실 때 얘가 일봉 차트는 이렇게 갔다가 눌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 찍고 나서 처음 갭으로 빵 뜬 날 요날 산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 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해서 계속 상승을 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보시면 YTN도 모양새가 꽤 닮았을걸요. 잘 보세요. YTN이 뭐 이렇게 간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바닥 찍고 올라와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한가를 친 놈은 시세가 꺾일 때까지는 들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흥구석유는 왜 떴나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때 분명히 기름값 이슈가 오일 이슈가 있을 거다. 그래서 기름 관련주, 유가 관련주를 공략을 했었는데 여러 개 종목이 있었는데 흥구석유가 제일 힘이 좋아 보여서 이걸 공략했거든요. 근데 정말 시세가 좋았죠. 자, 또 하나 보시죠. 자, 휴니드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단타를 치는 종목은 저는 주로 뭐 하냐면 직전 고점을 넘기거나 아니, 단타 종목은 그렇습니다. 보통 제가 스윙으로 잡아가는 거는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성향이 제 매매 성향인데 아침에 단타 종목은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타 종목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나는 소액으로 1,000만 원만 가지고 단타할게. 3% 수익 나면 30만 원이고 5% 수익 나면 50만 원이고 7% 수익 나면 7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물 옵션 못하는 분들 그다음에 지금 뭐 돈이 없어서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내고 듣고 배우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 조건에 맞는 것만 여러분이 조금 공부하셔서 매매하시면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매매하셔도 하루 3%에서 5%는 충분하게 이익 나거든요. 이해되실까요? 어떤 건 운 좋은 것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은 상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종목을 드리기 한 3주인데요.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3개니까 일주일에 하나 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전에 힘이 좋은 종목만 뽑아서 드리기 때문에 그 종목들 중에 꽤 세게 가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현이들도 별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침에 전날 보시면 붕 떠가지고 올라갔다가 눌려요. 그래서 아침에 짧게 단타 치는 사람 아니면 먹을 폭이 별로 없죠. 근데 그 다음날 오후에 이렇게 올라가고 갔다가 그대로 밀고 갔더니 다음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얘를 여기 6,000원 초반에 받았는데 여기 8,000원, 7,500원 찍을 때 다 팔고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시간이 되는 한은 여러분께 톡방에다가 왜 매매했고 뭐 했고 하는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애를 쓰는 편이라서 단타로 관심을 접는 종목들도 괜찮고 해서 종목의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단타 종목이라는 건 단기에 수급이 좋아서 빠르게 가고 강하게 가는 종목. 그러다 보니까 저가에서 사는 종목은 아니겠죠. 당연히. 당일날 아침에 갭상승 뜨면서 날아가는 종목 위주로만 단타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수급이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시가 밑에서 안 살려고 하는 건 시가가 깨졌을 때 얼마나 무너질지 여러분께 제가 톡방에다가 아침에 글 써드릴 만한 여력이 없어요. 되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 원래 눌렀다 올라가는 걸 타점을 잡아드려도 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글 쓰다 보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시가를 지키는 종목만 하시고 시가를 회복할 때만 하셔라.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에 보시면 여기 연두색 선이 있잖아요. 이게 시가선이에요. 시가선 하나만 딱 그려놓고 시가 지켰냐 못 지켰냐 자동으로 나오게만 해놓고 여러분 매매하시면 간단하게 볼 수 있다. 이게 하락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주식을 보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요. 그동안 내내 빠졌습니다. 저희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거래했던 게 여기거든요. 15,500원에서 700원 사서 여기 17,500원 이상에 다 팔고 내려올 때 16,000원 초반에 받아가지고 여기 17,500원, 18,000원에 다 팔고 그 이후에 거래 안 한다. 그리고 한 번 더 했던 게 여기였죠. 15,800원부터 700원까지 샀다가 17,200원 이상에 다 팔아먹고 끝. 그 뒤로 뭐 했냐면 주식 쳐다보지 마라. 왜? 1봉, 2봉, 3봉. 3봉 맞고 죽는 놈은 하락폭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버스를 비중 최하 50%, 많으면 100%까지 채워라 했는데 자, 보시면 앞전 저점이 여기가 1번 저점이었고 여기가 2번 저점이에요. 근데 얘가 올라갈 때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네요. 고점 낮아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려갈 때 저점을 갱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점이 깨졌을 때 얼마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죠.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저점을 만들고 나서 반등했다가 얘가 다시 빠져요. 근데 오늘 아래거리 되게 길게 달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장의 반등이 시장이 최상의 최저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무조건 상방 잡아야 되고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게요. 주식하시는 분들께 약간 희망 고문일 수도 있겠는데 얘기했잖아요. 겨울 내내 빠질 거라고. 그래서 언제 바닥일 거라고? 내년 봄이라니까요. 자, 주식하시는 분 뭐라고? 내년 봄까지는 봄이 오지 않아. 알겠어요? 좀 약간 슬픈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슬픈데요, 네. 정관님. 그러니까 이게 내년 봄까지는 잠깐에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온기. 예, 제가 지난 주말에 친구들하고 캠핑을 갔다 오는데 캠핑장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멍하잖아. 모닥불에다가. 예, 잠깐 불을 이렇게 떼. 그럼 어떻게 돼? 얼었던 고기 굽느라고 얼었던 내 손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 녹지 않습니까? 발 잠깐 녹죠? 녹여놓고 어떻게 돼? 나무 떨어지면 불 꺼지죠. 또 추워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올 겨울은 여러분 잠깐의 모닥불이야. 장작 잠깐 폈다가 잠깐 따스해. 그리고 또 주저앉아. 아 추워. 그러면 또 나무에다가 또 좀 길러서 잠깐 반등했다가 또 꺼져. 아 추워. 이거 하실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미국 달러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금리하고 강달러 기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해하셔요? 금리와 강달러 구조.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금리가 조만간 내리지 않을까 계속 기대하는 것은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내가 자산시장에 투자해서 참여하는 사람 입장은 금리가 떨어져야 사니까 금리 떨어지는 걸 원하지만 제가 만약에 한국은행 총재라고 그러고 내가 만약에 IMF 총재입니다. 내가 만약 연준의 내가 수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지금 내가 여기서 금리를 내려줘 버리면 갑자기 실업률이 또 고용률이 그리고 또 경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 가만히 고민해 볼 문제인 거예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 우리 같이 자산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은 힘들지만 크게 보면 얘를 10년, 20년 긴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는 거품이 많이 차 있을 때 거품을 빼주고 눌러주는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만 야 제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해. 좀 긍정적인 이슈를 주시고 금리를 좀 내려줘야 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게 나중에 그냥 내비두면 폭발해가지고 회생 불가능해질 수 있겠다 싶을 때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빌렸던 사람이 돈을 갚잖아요. 대출 갚고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돈이 다시 시중에 있던 돈이 은행으로 흡수되죠. 그러면 돈이 말라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산 가격이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내려오면 뭐 할 수 있어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그게 반방이 오게 되고 이게 계속 이렇게 사이클적으로 도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2, 3년에 한 번씩 계속 도는 겁니다. 경제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 건 내가 상방만 배팅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다.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상승해야만 오르진 않습니까? 맞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가는 계속해서 또 우리의 자산시장은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가 반복합니다.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반복하는 게 자산시장인데 우리는 왜 대체 하락에만 인색하냐는 거죠. 하락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주식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오전에 매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디냐면 여기 14,300원 이하에서 사자라 그랬는데 오늘 종가가 14,770원이에요. 아마 15,000원대 초중반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가 지금 90분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 요 위에가 17,000원에서부터 계속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쌍바닥 하는 척 했다가 결국은 쌍봉이죠. 죽여버려서 저점 이탈. 그럼 저점 이탈 이후에 반등하는 건 올라봐야 15,200원에서 15,600원 정도 요쯤 올라오면 단타로 끊어쳐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단기적으로 상방 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건 그 정도의 반등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저점 잡히고 올라가는 거라고 오해하기 없기. 아셨죠? 예, 단기적인 반등을 보고 또 빠질 거다라는 거고요. 그 인버스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 저기 윗골이 되게 길죠. 그렇죠? 윗골이 되게 길어요. 그럼 얘가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2,600원대 오면은 또 살 거예요. 저기 올 때까지 우리는 잠깐의 시장의 반등을 좀 즐겨보자. 이해되셨나요? 시황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번에 떨어질 때 제가 달러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자 보세요. 미국 달러 레버리지인데 달러 값이 올라갈 때 주가가 어떻게 된다? 빠진다 그랬잖아요. 달러 값 막 올라갈 때 주가 빠졌어요? 달러 값 올라갈 때 빠졌어요? 아니라고 봐봐요. 여기 보시면 달러 값 올라갈 때 주가 어땠나요? 왕창 빠졌죠? 달러 값 올라갈 때 주가 왕창 빠졌죠. 오케이? 연관관계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지금 달러 값이 어떻게 돼? 이제 슬슬 조정을 받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급락을 하면 시장이 급등을 할 텐데 지금 각도에서는 급락은 아닐 것 같고 눌렀다가 또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잠시 내려오는 동안에 시장이 잠시 반등하려고 폼 잡는 거니까 단타로 접근하지 추세로 길게 접근하지 마라. 그러면 주어 터진다. 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장의 격언 중에 뭐가 있냐면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다. 주어 터지기 전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두들겨 맞기 전까지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우리가 단기로 짧게 치고 빠지는 장이지 추세를 논할 자리는 현재 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그러면 어떤 종목들로 공략하면 좋겠냐라고 물을 때 종목들이 하도 주군난방이라 저는 종목을 권해야 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섹터별 ETF로만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반등이니까. 반등 나올 때 제일 먼저 움직일 종목은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종목은 2차 전지 ETF인데요. 종목 코드가 364980입니다. 364980. 자, 얘는
타이거 KRX 2차 전지 뉴딜이라고 하는 ETF인데요. 이 종목 코드를 치게 되면 이 종목이 거래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15,000원 밑에서는 살살살 받았다가 반등 나올 때 우리가 16,000원 후반에서 17,000원 초반 정도 요쯤 오면은 팔아먹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단타로 접근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얘 괜찮다. 이제부터는 사도 물릴 일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솔 2차 전지 소부장이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 소재 부품 장비 업종에 관한 ETF인데요. 얘는 지금 8,000원 밑에서는 내가 한 1, 2주 정도 천천히 매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다음 사이클에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수익을 좀 내실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가 지금 되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 현재 아니에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미 저점 이탈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을 회복하고 올라갈 때 탄력이 좀 붙는다면 한 8,500원에서 9,000원 언저리가 최대치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짧게 먹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얘 보시면 2차 전지 KRX 뉴딜도요. 우리가 7월 26일 날 최고점이라고 얘기했던 게 26,9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 빠졌죠? 14,000원 초반까지.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죠. 2차 전지 관련 종목 단 한 종목도 남기지 마라. 무조건 빠진다. 반토막 난다 그랬는데 정말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 반토막이 났으니 반등을 시도는 하겠으나 추세 반전이 되기에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 2차 전지가 최저점을 찍는 것은 내년 상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2차 전지가 최바닥을 찍게 되면 그때 제가 비중 많이 채워서 잡아드릴 테니까 몇 달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기다리는 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당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개를 키웠습니다. 강아지가 아니에요. 개예요, 정말. 시골의 잡종 혹시 아세요? 정말 시골에 있는 잡종개. 예, 근데 개를 키울 때 저희 이제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그 개한테 밥을 주는데 정말 꿀꿀이 밥을 줘요. 집에서 먹다 남은 거 밥에다가 국에다가 반찬들 다 섞어서 끓여요. 그래 끓여가지고 소 여물통 같은 데 끓여가지고 되게 큰 개였거든요. 이게 줘요. 그러면 개가 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밥 먹고 싶어 배고파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맨날 그랬거든. 가만히 있어 놈아 주댕이 다 튀어 기다려 식을 때까지 얘기를 맨날 하셔요. 제가 이 주시장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그 어렸을 때 시골에 있던 그 침 흘리면서 덤비던 개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밥 냄새가 나거든. 올라갈 것 같고 먹을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뭐합니까? 그냥 들이대서 먹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주댕이 받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혓바닥 다 딥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얘가 충분히 내가 식을 때까지 무르익을 때까지 맛있게 요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지 2차 전지를 공격적으로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드릴 때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단타 쳐야 되는데 단타 안 치고 에이씨 뭐 나중에 뒤늦게 죽여겠다가 물리는 경우에는 제 욕하거든요. 욕먹기 싫어서 사실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고요. 자동차도 조금만 더 빠지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빠지긴 했어요. 제가 지금 노리는 건 코덱스 자동차 ETF 같은 경우는 15,000원에서 6,000원 정도입니다. 현재 17,000원이죠. 아직 좀 더 기다려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의 주력은 잘 보세요. 시장의 주도주는 세 개예요.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이 세 개가 전체 시총의 60%가량을 차지합니다. 60%가량을 차지하는데 이 종목들 중에 현재 제일 세게, 제일 힘이 좋은 건 뭐냐면 반도체예요. 그래서 시장이 단기 반등할 때 아마 주도는 반도체일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아까 오전에 떨어질 때 반도체 단타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던 가격이 얼마냐면 얘는 종목 코드는 91160입니다. 예,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ETF이고요. 아침에 여기 1,200원에서 31,400원짜리 떨어질 때 사서 가져야 될 종가 고가로 2.98% 올랐습니다. 얘도 단기적인 반등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개별 종목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미디어 컨텐츠도 떨어져서 양봉 서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만약에 내일과 모레 중에 반등이 나온다면 얘도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화학도 그렇고 철강은 조금 약하죠. 그리고 건설주가 조금 이제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고요. 게임 산업도 이제 슬슬 반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단타 보기에는 어떤 걸 사도 상관없어요. 저는 게임 산업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300, 950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발은 10%에서 15% 정도 보시는데 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그렇고 건설이 슬슬 이제 바닥을 잡을 거냐 말 거냐 아마 컨트롤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중에 만약에 개별 종목을 보신다면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LG 화학, 그다음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보시게 되면 이것들 중에는 저는 지금 현재 가장 안정적인 건 LG 화학 같습니다. 50만 원 밑에서 천천히 내가 담아간다고 하면 올라올 때 10%에서 20%, 한 55만 원에서 58만 원까지 보시는데 시장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막 콘덴서가 저는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사막 콘덴서 36,000원 밑에서 내가 떨어질 때 조금 담아 놓으시면 이 회사 굉장히 좋아요. 회사 한번 공부해 보시면 매출력도 좋고 기술도 좋고 전망도 좋고 속해 있는 섹터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조정장일 때 이런 종목을 좀 내가 싸게 담아 놓으면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주봉 입장에서 보면은 떨어져 봐야 3만 원 살짝 깨는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꽤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시장 조금만 돌아서면 얘가 아마 세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게임 산업 중에는 NC소프트 24만 원 밑에서는 슬슬 담아가도 크게 손해 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탄력이 좋은 건 사실 펄어비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보기에는 아프리카 TV나 네이버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바닥 찍고 올라와서 한 10% 정도 바닥에서 10에서 15% 정도 반등력은 있어 보이니까 드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명드릴 때 뭐였냐면 더존 비존 얘기를 했어요. 되게 좋다라고 지금 보시면 많이 올라왔죠. 오늘만 7.72% 올라왔습니다. 방송을 계속 챙겨보시는 분들께 제가 톡방에다 모든 글을 다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 같고요. 종목을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방송에서 제가 올 때 가만히 듣다 보면 1시간 50분 동안 생방송하는 동안에 한두 종목을 제가 얘기하면서 툭 하면서 꽤 세게 말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귀담아 들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이 더존 비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끼가 있는 종목이라 25,000원에서 35,000원까지 주당 10,000원 올라가는데 불과 한 달 남짓밖에 안 걸렸어요. 얘 또 떨어졌다 올라갈 때 꽤 세게 올라가는 3만 원 초반까지 치고 올라가는 탄력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더존 비전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 섹터, 자기네 업종 분야에서는 사실 이 프로그램 쓰지 않고 회계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경쟁사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얘는 충분히 떨어졌을 때 그리고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이 확인될 때 사게 되면 순식간에 보통 뭐 30%에서 50% 많으면 7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라 끼가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계속 5만 원 밑에서만 저는 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5만 원대에 사가지고 5만 원 안쪽에 내려올 때 사서 5만 원 한 2, 3천 원대 5에서 10% 정도 팔고 또 나와서 또 내려오면 사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 종목은 트레이딩을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1만 원대에 근접하면은 매수하기 시작해서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접근하시면 꽤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여기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네페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SNS텍 이 두 종목이 상당히 우리가 반도체 입장에서는 이제 안정적인 권역 안에서 노는 종목이라서 천천히 담아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시장이 오늘 반등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반등이 돌아오면서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잠시 종목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제가 선물 옵션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단타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YTN. 오늘 관련주 중에 상한가 간 종목 유일한데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만 그 안에서도 콕 집어주시는 그 매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힘 있는 종목을 잡아낼 수 있는 전문가님만의 매매법이 남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매매법으로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세워 가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올라야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또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락장에도 베팅을 할 수 있는 전략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무료 특강도 준비가 돼 있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선물 옵션 관련 강의가 또 준비돼 있는데 이 부분 여러분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그 전략 꼭 함께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주셨던 364980 ETF 상품도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시장이 정말 맛있게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그렇게 요리하기 좋은 시장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전략을 또 확실하게 세워간다면 여러분도 함께 그 확실한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계속해서 화면 하단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쉽게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장중 전략도 톡톡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이 또 예고해 주신 대로 이제 이 다음은 선물 옵션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준비로 또 오늘 해주셨을까요? 예, 시장이 상승할 때는 주식을 사면 돼요. 근데 주식의 수익률은 하루에 상한가가 30%입니다. 최대치가. 근데 주가가 빠질 때는 대응 전략이 별로 없죠.
그런데 선물 옵션이라는 시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옵션은 콜 옵션을 사면 올라갈 수 있고요. 주가가 빠질 때는 풋 옵션이라는 걸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또 선물 입장에서는 선물을 매수해서 올라가는 폭만큼의 이득을 낼 수 있고 선물을 매도해서 하락할 때는 떨어지는 폭만큼의 이득을 냅니다. 즉 다시 말해 선물 옵션은 결국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두 개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선물하는 입장은 매수로 상방 대응할 수 있고 내려갈 때 매도로 공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매도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옵션은 콜과 풋, 콜 상승, 풋 하락 이 두 개 개념만 이해하시면 간단히 볼 수 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장자방이 왜 주식과 ETF에서 단기로만 치고 빠지는 매매를 말씀을 드리냐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26년 전에 1997년 11월 달이었죠. IMF가 있었습니다. 그 IMF 때 시총 상위 20개 종목을 전체를 한번 뒤져보니까 현재 지금 2023년 10월인데요. 10월 24일인데요. 오늘 자 기준으로 26년이 지났습니다. 26년 전에 시총 20위 안에 들어있던 종목은 여러분 손가락 안에 꼽더라고요. 기억할 만한 게 현대차, 삼성전자, KT, 뭐 한전, 뭐 이런 LG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없어졌던 대기업들 여러분 이름 대면 굵직히 알만한 게 국제 그룹도 그랬고요. 한보가 재계 7위까지 왔던 회사거든요. 대우도 기억하십니까? 김무중 회장의 그 회사도 다 망했어요. 왜? 도산했으니까.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자금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시장은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시총 상위에 있는 20위 안에 있는 종목이 그 회사가 그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해요. 유일하게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한전이나 KT는 우리가 일반 기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거의 뭐 국영기업 비슷하게 준 국영기업이니까. 그렇다면 현대차하고 삼성만 짱짱이 버티고 있고 LG도 20위권 안에 거의 버티고는 있지만 어떤 때 주저앉았다 올라왔다 하거든요. GS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하는 4대 기업들조차도 2개만 버티고 있지 나머지는 밖으로 나갔다 위로 올라왔다 반복해요. 그만큼 20년의 세월은 굉장히 긴 겁니다. 따라서 저는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대한민국 시장에 한다, 가치 투자를 한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께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매매자에게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 2,400개 정도의 주식 종목이 코스닥 코스피가 있고요. ETF 포함하면 3,200개 되는데 그 종목들 중에 내가 올라갈 수만 있는 상승만 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전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시면 상승만 하는 자산 시장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승할 때는 상승 방향으로 이익을 내고 하락할 때는 하락 방향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양방향 상품이 필수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선물 옵션이 이게 뭐 위험한 거 아니야? 나 어떻게 하지?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주가 지수가 2021년도 3월입니다. 이때 6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이렇게 빠져요. 보실까요? 1년 반 동안 빠졌어요. 그러면 가다가 반등 나오고 가다가 반등 나오고 가다가 반등 나오죠. 이게 주봉이에요. 월봉 아닙니다. 주봉입니다. 그렇다면 몇 주 동안 반등 나왔다 3, 4주 반등 나왔다가 5, 6주 빠지고 1, 2주 반등 나왔다가 3, 4주 빠지고 이걸 반복하면서 1년 반 동안 주식은 빠집니다. 지금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얘는 일봉입니다. 얘는 떨어지는 내내 쭉 해서 한 달 반 동안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빠졌다가 올라가고 이걸 반복해요. 선물 옵션을 왜 해야 되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시장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락하는데 무슨 매장으로 주식만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주가가 빠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버스를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인버스 공략으로 사실 주가 빠지는 것만큼 방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은 그냥 간단한 개념을 설명하면 지수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주식 사는 거랑 똑같아요. 야 상승하겠다. 여기 5개약 매수해야지. 이만큼 올라와요. 야 다 왔다. 이 정도면 난 만족하고 차익 실현해야지. 여기다가 5개약 그냥 차익 실현 주문 넣으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주식하고 똑같아요. 상승은 똑같은데 하락은 뭐냐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선물에 매도에 진입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어요. 자, 매도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매수할 때는 오른쪽에서 내가 주문창에 집어넣어서 왼쪽에다 차익 실현했다면 반대로 공매도 때릴 때는 매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 많이 빠질 것 같아. 나 10개약 매도해야지. 여기다가 매도 진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을 팔아먹을 때 썼던 주문창이 이제 신규 하방 진입창이 되는 거죠. 이게 매도 진입창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다가 내 매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손해나요. 왜냐하면 난 하방에 걸었으니까 주가가 빠지면 이만큼 빠지게 되면 10계약을 여기다가 나는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셨죠?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냐? 그럼 상 매수. 내려가냐? 매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되게 많은 시장이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시장의 IQ는 3천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 어쩌면 종합주가 지수의 IQ는 3천이 아니라 한 120 정도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 100 정도 되는 애들이 볼 때는 120이 되게 머리 좋은 거잖아요. 130이 볼 때는 120 정도는 뭐 짱구 걸리는 거 다 보이지 뭐. 그죠? 근데 우리가 어쩌면 일반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의 그 에너지와 시장의 머리 돌아가는 건 우리보다 한 5%, 10%만 더 머리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수준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 심리적으로 야, 이러면 이게 아닐까? 저러면 저게 아닐까? 내가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시장에 참여해서 매매한 지가 트레이딩을 한 지가 지금 18년째거든요. 17년 3개월을 했는데 제가 초창기에 한 2년 동안은 되게 많이 손해보고 깨지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시장이 의외로 단순한 게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 제 발상의 차이였습니다. 단순한 건데 내가 복잡하다고 느끼는 게 아닐까? 그러면 단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앵커님 이상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 키 크고 잘생기고 뭐하고 막 기준을 얘기할 거야. 그럼 한 10개쯤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할까? 10개 다 가진 사람이 없잖아. 혹시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해? 그렇잖아요. 내가 그만큼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좋아할 수도 있죠. 10개를 다 가질 수는 없잖아. 그죠? 몇 개는 포기하라는 얘기지. 자신감 가져볼게요. 자, 그럼 봐요. 바로 발끈하는데 봐. 사람은 누구나 10개를 다 갖고 싶어요. 예, 나는 자상하기도 했으면 좋겠고 키도 크면 좋겠고 잘생기면 좋겠고 돈도 많으면 좋겠고 자상하면 뭐 난 잘해주면 좋겠고 요리도 잘하면 좋겠고 애도 잘 봤으면 좋겠고 살림도 잘했으면 좋겠대. 그런 사람이 나를 과연 좋아하겠냐는 거죠. 제가 투자를 할 때 항상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기준이 많아지면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 유진 앵커도 마찬가지로 내가 10개가 다 만족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만나는 게 쉽지 않거나 아주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 중에 포기할 수 없는 기준, 난 딱 하나 뭐 성격만 볼 거야. 이 사람의 가치관을 볼 거야. 이 사람의 품성을 볼 거야. 내가 하나, 두 개만 놓고 본다면 사실 굉장히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할 때 수많은 기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회사의 뭐 가치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격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패턴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조지표를 말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수급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뉴스를 말하기도 합니다. 실적을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많은 게 종합적으로 녹아 있는 게 주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종합적으로 녹아 있는 걸 내가 아냐는 거죠. 여러분이 삼성전자의 임원이면, 여러분이 기업 내부 사람이면 앞으로 뭐 할 건지 내가 알죠. 근데 내가 밖에서 투자하는 사람이 내부 실적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알기 어렵습니다. 현재 지금 자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계가 분식장부가 되어 있는 주가는 내가 회계장부 봐봤자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어떤 말씀 드리고 있냐면 가격이라는 기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준을 보자라고 제가 17년 전에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가격이다. 10,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가격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가격들을 가지고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력이 있고 특정 가격대만 가면 매물대가 많아서 주저앉는 자리가 있더라. 저는 그렇게 지지가 저항가라는 논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제가 선물 옵션을 거래하는 방법은 딱 하나, 가격밖에 안 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하다 지금 깜빡 놓칠 뻔했는데 시간 더 가기 전에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해요. 선물 옵션이라는 게 정말 어렵냐? 아니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굉장히 심플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잡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선물 옵션 어려운 거 아니냐? 이거 위험하다는데 돈 많이 깨먹었다고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딱 2시간 동안만 투자하시면 2시간 동안 여러분 상식을 파괴해 드릴게요. 주식보다 선물 옵션이 훨씬 쉽다는 거, 훨씬 매력적이라는 거, 그리고 배우면 할 수 있는 거.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저희 교육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최고 제일 연장자분이 81세였어요. 근데 그분이 올해 지금 93 되셨거든요. 정정하게 지금도 거래 잘하세요. 나는 뭐 평생 머리를 안 써보고 공부를 안 했대요. 여러분, 시집 와가지고 평생 공부한 적 없는 아줌마인데요. 연세가 들어서 연세가 68세가 되셨어요. 근데 그 68세 아주머니가 배우셔가지고 지금 날라다니세요. 저랑 2년 되셨거든요. 날라다니세요. 그래서 이번에 따님이 아마 시집 가시는 것 같은데 혼수 자금을 어머니 수익금으로 해드렸어요. 굉장히 즐겁죠. 또 어떤 분은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공부를 안 하다가 아이가 고3이에요.
그런데 저랑 하시면서 지금 이제 한 2년 가까이 되셨거든요. 얼마 전에 차 바꾸셨대요. 제가 어떤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 주식은 올라야 수익인데 선물 옵션 내려가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자, 저랑 같이 하시는 분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한 달 동안 딱 3주예요. 매매 자금을 1,000만 원 가지고 매매한 건데 제가 계좌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여기 수익금이 1,800만 원이 출금되어 있는 수익금이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루에 200만 원, 130만 원, 16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벌다가 많이 번네 900만 원까지.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이 얼마냐면 2,790만 원의 이익을 내요. 내 원금의 몇 배를? 2.7배, 270%의 이익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손해는 날은 하루도 없네요. 이해되실까요? 자, 요 날은 오버나이트 한 건데 너무 좀 늦게 잡아가지고 평가 마이너스였고 다음날 야간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 310만 원 수익인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손해가 안 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루 종일 매매하면 여러분 돈 잃어요. 근데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오전에 짧게 합니다. 8시 45분에 장 출발 땡 하고 나서부터 10시나 10시 20분이면 저는 매매가 거의 끝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시 반 이후에 보통 톡방에다 글을 올리는 이유가 오전에 매매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나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얘는 10월 4일입니다. 아침에 출발하고 나서 10시 19분밖에 안 됐습니다. 장 출발하고 1시간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은 1,260만 원의 이익을 내셨고 또 한 분은 보시면 218만 원의 이익금 출금 계좌가 올라옵니다. 자,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지금 계속 5주 동안 하락장이었잖아요. 하락하는 패턴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1번 개파락. 자, 보시면 전날 가격보다 얘가 전날 가격은 여기가 종가인데요. 얘가 개파락하면서 이만큼 붕 떨어져 출발해요.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빠져서 출발해가지고 계속 밀어버리면 급락하면서 미치고 환장하죠. 빠져나올 손질 틈도 없어요. 선물 옵션 어떻게 돼요? 내가 아침에 시가부터 잡아서 쭉 치고 갔더니 풋옵션이 당일날 500% 5배가 이익이 나더라. 왜 하방으로 물 수 있느냐? 아침에 콜옵션의 기준가격 1.8 하나 붕괴. 콜이 깨졌기 때문에 나는 하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얘는 9월 21일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아침에 9시 52분에 수익률 보실래요? 206%. 당일날 아침에 1시간 만에 내 원금의 200%가 넘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다. 뭐 때문이냐? 아침에 개파락했는데 아까랑 똑같은 건 뭐냐면 다른 건 반등을 시도했다가 무너져요. 속임수 반등 이후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바닥에서 풋옵션이 당일날 1000%, 0.2짜리가 2.13까지 갑니다. 10배 이상의 이익을 내는 걸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주식은 아무리 가봐야 상한가가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때 제가 추세 패팅을 이야기해서 바닥에서 2200% 22배의 이익을 내시면서 대박들을 내신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방송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옵션이요 굉장히 배울만하고 재미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할 때는 선물 옵션만한 게 없고요. 상승할 때도 급하게 상승하고 빠른 상승하며 주식이 이 선물 옵션의 수익을 절대 못 따라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딱 2시간 동안 저랑 상식을 한번 깨봅시다. 아시겠죠? 온라인 강의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생방송에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설명을 할 시간이 주식하다 보면 별로 없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딱 2시간만 저랑 공부하시고 나가서 여러분 볼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톡방에 얼른 들어오세요.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올라야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방금까지 계속 말씀해 주셨던 하락장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전략, 선물 옵션으로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하신다면 요즘 워낙 또 변동성 극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님이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초보분들도 쉽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무료 특강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안에도 이 2시간만으로도 선물 옵션 매매 가능할 수 있는 강의 똑똑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또 이 강의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계속 방송 내내 화면 하단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 방법 놓치지 마시고 꼭 이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홍당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